잠시 아비코 전자 움직이네요. 그죠?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아비코 18,000원 현재가네요. 그죠? 직장인들은 팔라고 목표가에서 직장인들은 지금 파시면 되는 거고, 자, 선수들은 매매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저 5분봉 캔들 정도는, 그러니까 목표가에서 일정 수준 차익을 해놓고 목표가 전후서 안 팔고 버티면 안 되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분봉상 얼추 보니까 좀 확대를 해볼까요? 30분봉으로 볼까? 없네. 신고가네. 그죠? 신고가네. 어떻게 되겠어? 몰라. 이제 모른다고. 위가 어디가 고점입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오늘 단타 여기가 고점입니까?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인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라 그랬습니까? 보유기준선을 상향해 가면서 대응해라. 보유기준선을 상향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타이트하게 본다 그러면 오늘 5분봉 캔들 하나 보라 했어요. 근데 5분봉 캔들을 보니까 너무 작아. 그럴 땐 10분봉 캔들까지 보시면 됩니다. 10분봉 캔들이 여기잖아. 여기야. 여기 좀 너프하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의 매수가 내지는 온봉 하단 이렇게 딱 그어놓고 그거에 맞춰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지요? 이렇게 매매 원칙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극대화 요령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못하겠어? 극대화 못하 팔면 돼. 수익 돈 벌어. 차익해서 다 팔아버려. 극대화 할 줄도 모르는데. 어저께 우리 극대화 제가 시켰던 거 뭐였죠? 아닌데 어제 극대화 시켰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앱클론이었나요? 앱클론이었죠? 자, 앱클론 봐봐. 자, 우리가 어저께 여기서 목표가가 아마 뭐 58,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58,000원 정도가 우리가 제가 제시했던 1차 목표가였을 겁니다. 여기였을 거라고. 그죠? 자, 팔렸다고? 다는 아니겠지. 직장인 다 팔았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라고? 타이트 하신 분들 여기만 안 깨지면 버티라고. 여기 안 깨지면 버티라고. 너프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디 안 깨지면 버티라고? 여기 아래 안 깨지면 버티라고. 이해되세요?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더 올라가. 가만히 있어요? 좀 더 팔라고. 수익 실현을 좀 더 하시라고. 그 다음 보유기준선 어떻게 올리라고요? 이렇게 올리라고. 좀 더. 또 상향을 하라고. 보유기준선을 계속 올려가라고. 이렇게 조금씩. 그죠?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이 자리를 확 깨버리면 팔겠다. 깬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게 깨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럼 깨면 팔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집니까? 아니죠. 리바운드가 주어진다고요. 항상 깨져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깨져도 살짝 리바운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의미 있는 자리들은 그런 식들의 대응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내가 너프하게 봤다라고 한다면은 난 이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팔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짰어도 아직 깨진 건 아니죠. 근데 기왕이면 조금 목표가를 상향해 가면서 아니면 카트 해버리고 다른 종목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종목은 또 나오니까. 어차피 종목은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을 할 거 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종목에 너무 짝사랑할 필요 없죠. 이 종목은 뭐 만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100원이 거의 1%일 겁니다. 그죠? 18,000원에서 11,000원 가면 2%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최대 목표,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한번 이거 오늘 급등을 노려보겠다라고 컨셉을 잡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단타 매매하는데 똑같이 매매합니까? 조금씩 달라야지. 신고가니까 나는 한번 급등을 노려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신고가니까 한 5%에서 10% 사이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11,000원이면 거의 5%예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1,000원 단위, 500원 단위 이런 자리들이 힘들 라운드 넘버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다 팔아도 좋아. 다 팔아도 되는 거야.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준선 가지고 버텨보겠다. 나는 기준선, 어떤 기준선을 자기가 설정했든 간에 그 설정한 기준선만 잘 지켜가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 매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딱 이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해야 돼 그런 건 없잖아. 다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냐, 조금 더 러프하게 가냐, 타이트하게 가냐, 러프하게 가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최근 거의 한 5개월 사이의 신고가죠. 5개월 사이의 신고가. 고점이 정확히 어디다 몰라요. 어떻게 한다? 썰어서 챙겨라. 썰어서 챙기면 된다. 오늘 11,300원, 400원 간다. 그러면 1,500원에서 출발한 거니까 800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11,500원까지 간다. 그러면 1,000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10% 올라가는 거죠. 보유기준선 어떻게 한다? 계속 높여가라. 이런 식으로. 보유기준선을 높인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톨도 안 팔고 보유기준선만 높이겠다. 그것도 전술이에요. 그건 그분만의 전술이에요. 나는 챙겨가면서 보유기준선 높여가겠다. 그죠? 나는 좀 팔아가면서 보유기준선 높여간다. 그건 또 그분만의 전술이고. 전술이 다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뜨면 웬만큼 오전장에 바로 나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오전장에 한 10분, 20분 내에 거의 한 10% 이상을 바로 가는 케이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진짜 20%, 30%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 정도 올라가면 거의 맥스치 쳤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더 속 편합니다. 꾸역꾸역 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움직이면은 물론 뭐 보유기준선 올려가면서 버티는 건 뭐 상관없는데 이러다 확 위로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 나왔다 하면은 전량 팔아버려도 아주 좋은 매매가 될 거예요. 어제 TK를 종가에 팔았는데 오늘 시초가가 떠서 출발했구나. 수익 매도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뭐 그래도 종가에 제가 뭐 팔자 하는 종목들 있잖아. 탄력 떨어져 보여서 팔자고 하는 거니까 설사 이렇게 다음날 바로 플러스 출발을 세게 해서 기회를 줬던 종목들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쉬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는 11,150원까지도 갔다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기준선 올리면 어때? 힘들. 이런 케이스는 되게 쉽죠. 이런 건 쉬운 거야. 양봉만 나오잖아. 얼마나 쉬워. 양봉 기준으로 5분선을 타고 가네. 그죠? 5위평을 타고 가잖아. 5분봉 캔들상 5위평을 타고 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는. 이러다 오버슈팅 해도 나오면은 위로 한번 칵 차고 나오는 흐름만 나와줘도 쉽죠. 지금 물량 누가 팍 던졌다 이거. 봐봐, 이 순간 거래 터졌잖아. 이거 누가 물량 던졌잖아. 이런 것들은 형들 잘 봐야 돼. 이렇게 누가 물량 확 던졌을 때는. 내가 호가창을 못 봤는데 지금 누가 팔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에서 한번 팔아야겠다 하는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이겨낸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양봉전에서 11,200원짜리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 받고 가는 거예요. 님들. 지금 순간 거래량봉이 확 늘었어. 네, 지금 요 밑에 2만 주 이렇게 있다가 5만 5천 주 이렇게 늘어나는 거 순간 봤는데 호가창은 못 봤거든요. 이제 잘 보면 돼.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야 돼.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라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직장인이면 사실 한 3%권 정도에서 매도 걸어놓고 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직장인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타이트한 대응들 본인이 해가면서 매매 대응들을 해가면 단타라는 게 이렇게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힘들.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노하우를 익히면은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죠. 시장하고 크게 상관없고 물론 시장을 아예 안 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견고한 편이죠. 가끔 뭐 이런 돌발 악재 이런 것들에 이제 매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가끔 돌발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에 그런 것들이 어떤 리스크 몇 가지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오늘 샀는데 아비코전자가 장 끝나고 무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뭐 이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많은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어쩌다 한두 번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너무 막 열심히 분석해서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은 간혹 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거죠, 충분히.